다음에 우리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돌아가는 모습. 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고 가는 걸음걸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모습이 가슴을 펴고 자연스럽게 너무 무리한 그게 아니고 좀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좋은 걸음걸이죠. 그런데 가는 걸음걸이가 저기는 반듯하게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갖고 가고 있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나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가 뭔가 이게 좀 뒤틀린 데가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된다. 이것이 관상학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작보를 얘기해요. 작보. 작보가 참새걸음이요. 참새걸음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참새걸음은 총총총총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새. 총총총 하다가 옆으로 갑자기 숨어. 이런 걸음걸이에요. 그런 걸음은 마치 아주 그 겁이 많은 어린아기와 같은 거죠. 어린아기들이 이렇게 가다가 좀 얼굴이 좀 못한 사람 보면은 그냥 옆으로 숨고 엄마 치마 뒤로 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종종 걸음을 치면서 작보를 걷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겁이 많다. 작은 거에서도 놀란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꼭 나쁠까요? 큰 일은 시킬 수 없지만 그렇게 뭔가 조그만 거에도 좀 겁도 있고 조심스럽고 이런 일에 적합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보가 귀보. 귀신의 걸음걸이. 귀신이 걸어가는 거 봤어요? 귀신의 걸음걸이는 바람처럼 연기처럼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음 보폭이 없어. 그냥 바람처럼 연기처럼 구름처럼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걸음걸이가 있을까요? 그런 걸음걸이가 어떤 걸음걸일까 하고 궁금해하다가 제가 요코하마에서 헤어진 지 한 30년 된 내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이 고향 선배님 인터뷰 기사거든.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저 아무겁니다. 형님 접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 그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나 여기 요코하마 기쿠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한 모레쯤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만 내일 귀국하려고 좀 티켓팅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럼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걸음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구름이 가는지 바람이 가는지 연기가 걸어가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3년 동안을 중환자실에 있었다가 퇴원한 지 지금 3일 됐대요. 응? 그래서 지금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고향 선배의 기사가 난 거 보니까 그냥 누워있지 못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 걸음이 바로 귀보더라고. 귀보. 귀보는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구름이 떠가는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그냥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참 원기왕성하게 걸어가죠. 귀보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그 힘을 써야 될 일을 시킬 수는 없겠죠. 머리를 써야 된다든가 이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일을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겠지만 그런 경우다 이거죠. 근데 귀보하고 비슷한 지금 사보를 설명해요. 뱀의 걸음이라는 거죠.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데 무슨 보폭이 있는 겁니까? 뚜벅뚜벅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사보가 있어? 이 사보는 어디에 가면 춤을 추는데 브루스를 추는데 가보면 사보를 볼 수가 있어요. 사보는 스케이트를 차는 것처럼 쫙 미끄러지듯이 걸어가는 거죠. 이 사보입니다. 이 사보는
뭐 춤을 추기 위해서 사보한 거하고 다르죠. 그냥 걸음걸이가 사보다 이거죠. 응?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보폭이 없이 그냥 미끄러지 쫙 가는 그런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런 걸음걸이가 있는데, 그런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위기에 약하다 이 얘기죠. 감성적이다. 춤추는 사람들이 그 무드에 약하잖아요. 무드를 타고 무드에 약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지조랄까? 어떤 룰을 지키는 그런 것보다는 무드에 약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디가 가장 포지션에 적합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봅니다. 걸어가면서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걸어. 어깨를 흔들면서. 한 걸 걸을 때마다 어깨를 흔들면서 걸어가.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지게를 지고 다녔기 때문에 지게를 드는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보폭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걸어가는데,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견, 어깨를 흔들면서 걸어가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깨를 흔들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체운이 약해요. 응? 체운이 약하기 때문에 함께 동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부자가 되겠다는 파트너로서는 적합지 않지. 재운이 없으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우보, 소고름이 있어. 소고름. 손은 웬만해서는 뛰지 않죠. 두벅두벅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업무 처리해야 될 그런 포지션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변덕이 없죠. 뭐 웬만한 일에는 그냥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는 이 우보, 그런 사람이 좋은 거죠. 소처럼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용보를 소개를 했는데, 용이 걸어가는 게 어떻게 걸어갈 것 같습니까? 응? 용이. 용은 말이죠, 이렇게 어떤 담이 있으면 이렇게 쫙 넘어가잖아요. 담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르듯이, 이 다른 말로 하면 약보, 도약적인 걸음이라는 거지. 그런 용보가 어떤 사람이 용보냐? 용보는 참 흔치 않습니다. 용보를 걸어가는 사람, 응? 용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 중에 한 명 있을지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용보의 걸음걸이를 갖고 계신 분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달막한 양반이 걸음걸이를 나르듯이 걸어. 보폭이 엄청 커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국제적인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야, 필리핀 국회의장이 단상에 나가기 위해서 딱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용보더라고, 용보가. 거기도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은 사람이 그냥 그 걸음걸이가 나르듯이 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비유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달리기 경기 가운데 그 장애물 넘기가 있죠. 장애물 넘어서 가는 그런 경우.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쫙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렇게 한다면은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탁 뛰어가는 요 걸음걸이하고 비슷해요.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걸음걸이, 그 필리핀 국회의장 걸음걸이하고 비슷한 거리예요. 이런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는 공익에 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응? 공익에 우선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생기죠. 100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0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또 것이 있어요. 응? 또 이런 사람은 용이기 때문에 용린이라는 표현을 쓰죠. 용린. 용의 턱에 거꾸로 난 비늘을 함부로 건들면 물어 죽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자존심 내지는 그 사람이 생명시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해갖고는 성이 차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국가의 국익을 위한다든가 또는 뭐 세계적인 뭐 이익을 위한다든가 무슨 세계 인류를 위한 환경을 위한다든가 뭐 이런 큰 일을 도모하는데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리더로서 적합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용보의 특징이다. 이렇게 저는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자미두수인데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 자미두수의 저자가 마이상법의 저자하고 동일인입니다. 이 자미두수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 실을 가지고 연산해 가지고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자미두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왜 이 자미두수의 저자 희진박 도남 선생이 마이상법을 연구를 했겠어요? 상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또 뭐 마이상법의 책을 썼겠어요? 그 말은 자미두수로도 사람을 다 볼 수가 없고 마이상법으로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이 봐야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관상을 통해서는 현재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그 사람의 운이 어떠냐, 현재 그 사람이 마음 심리 상태가 어떠냐,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역량이 어떠냐를 보는 것이 상이라면 자미두수는 타고날 때 그 사람이 천부적인 소질이나 특성이나 진로나 운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자미두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해 촛대바위에 가서 제가 한 50년 동안 연구한 주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어떤 툴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촛대바위에 가서 글을 쓰고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종교신문에서 저를 취재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인터뷰 기사를 낸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제 날씨보다 운기예보를 챙기세요. 날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그 사람 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1년 365일에 그 사람의 운을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날이 개고 어떤 날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운에도 역시 그 사람이 운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운이 안 좋은 날도 있고 평범한 날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응? 여러분 운칠기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응? 그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이 언제나 운이 7일까요? 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운이 7이냐 이거야. 운은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흐름을 탑니다. 어떤 날은 7이 되고 어떤 것은 5가 되고 6이 되고 1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응? 근데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어떤 능력이 하나도 없어. 기량이 하나도 없어. 재주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은 운이 7이 와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 우리 김연아 선수의 경쟁 상대가 이제 아사다 마오였잖아요.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실력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김연아 선수가 마오를 이겼는데 어느 날 김연아 선수가 마오한테 형편없이 그것도 뭐 1, 2점 차이가 아니고 형편없이 진 적이 있어. 카나다에서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금메달 딴 이후죠. 가나다에서 경기를 할 때 마오가 1위를 했을 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6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이 운기업을 보니까 그날 아사다 마오의 운이 운 7이었고 김연아 선수는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렇게 기량이 마오보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낼 정도로 대단히 우수했지만 그날의 운이 마오가 7이다 보니까 마오한테 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툴을 제가 개발하기 위해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소개를 하냐면은 우리 CEO 리더들이 어느 날은 그 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빅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될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내가 정할 수가 있다면 운 7이 되는 날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운 7이 되는 날 또는 운 6이 되는 날을 정해서 그날 미팅을 하고 그날 교섭을 하고 그날 뭔가를 도모를 해야 일이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제가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운기예보 365 이 내용은 제가 매일매일 이 칼라 표시를 했는데 이 칼라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지금 나가도 좋다. 파란색도 짙은 파란색은 안심하고 빨리 나가라. 파란색 나가도 좋다 하는 거였고 이 노란색은 어떤 겁니까? 주의를 하면서 살펴 나가라.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급하지 않으면 멈춰라 이런 얘기죠. 부조불식간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멈추었다가 다음 신호에 나가라. 이런 것처럼 그 내용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펴볼수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대도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시간대 우리가 경기를 한다든가 또는 교섭에도 오전에 할 거야, 오후에 할 거야, 밤에 할 거야, 아니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잔 할 거냐, 이런 시간대 운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걸 필요할 때 보는 것이 언제나 여기다가 뭐 연연해갖고 보라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간대. 특히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운전을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를 간다. 그러면 그 4시간 타이밍에 가장 유리한 시간대를 잡아서 출발을 한다면은 가장 운전하기가 좋은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빨간색 그런 데를 하필이면 가면 뭐 심하면 사고가 난다든가 그냥 계속 길이 막힌다든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경험을 통하면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전문으로 해서 운을 그냥 재미로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일들을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데 관점을 갖고 저는 이 역학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유익한 어떤 툴로 개발을 해서 전해주기를 저는 그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